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고수를 만나다. 오늘의 고수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더듬으세요? 예, 그러니까요. 예, 벌써 인사를 했는데 한 번 더 인사를 하려니까 그랬나 봐요. 예, 들어오면서 인사를 한 번 나눴는데, 자, 단식 병상 단식 이재명 대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하는 메시지를 SNS에 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냥 부결 요청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죠? 네, 네. 예, 예.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 이제 의원들이 선택할 텐데 네. 분위기상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분위기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위로한 것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내부 분위기는 전혀 모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가결이 만에 하나 된다라고 하면 아마 민주당은 네 분 거의 뭐 그럴까요? 어떨까요? 만약 가결이 됐을 때, 부결이 됐을 때 후과를 가결이 한번 됐는데 봐볼까요? 이제 만약에 가결이 됐다가 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 그러지 않을 거고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게 되는 겁니다. 가결이 됐는데 이제 영장이 인용된다. 네. 그러면 좀 분열의 가능성도 있는데 네. 일단 뭐 지도부 문제가 생기겠죠. 네. 자, 그러면 부결이 됐을 때 말하자면 역풍 우려 부결이 됐을 경우에 부결시켰을 경우에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니냐 방탄국회냐라고 하는 역풍이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까요? 근데 뭐 조금 있긴 할 텐데. 근데 이미 그 역풍은 다 맞은 거 아닌가요? 아, 이미. 네, 그래도 뭐 일부 있겠죠. 근데 역풍 이런 것보다는 저는 내부 분열이 그러니까 부결돼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어차피 이제 현상이니까. 네.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 자체가 분열이 좀 돼 있잖아요. 네.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네. 그래서 가결되든 부결되든 분열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저는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야 검찰이 진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이재명 대표 그 구속해서 수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네. 진짜 구속해서 신병 구속해서 수사하고 싶은 건가? 한 1년 반, 2년 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게 목표가 아닌 것 같다. 구속 수사가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속에 대한 의지도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수사를 막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지도 않고, 밖에서 볼 땐 그렇게 보여요. 그런 목표가 그냥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 뭐 분열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미지라든가 총선을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행태들은 마땅치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수사해라라는 쪽도 그렇고 하지 마라라는 뭐 하지 마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빨리 끝내라 하는 쪽이 보더라도 네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전략적으로 만약에 이걸 신명을 확보를 해가지고 정말 수사를 제대로 철저히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론을 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단식을 하고 있으면 단식이 좀 끝나고 이렇게 조금 약간이라도 좀 체력이 회복될 때 기다리겠죠. 그래야 또 검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잘 모르는 국민들이 봤을 때 근데 저 사람들이 그래도 할 만큼 했다. 네네네. 이렇게 해야 사실은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훨씬 검찰이 부담이 덜하고 한데 네.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이 대표 관련 발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주 직접적으로 자범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그런 이제 표현을 썼죠. 예. 네. 뭐 자범들이 따라하면 어떡하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주장했다고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이 얘기가 나왔고 즉 이런 것이 이게 그냥
확신에 따른 평소에 검찰들의 말버릇이냐, 한동훈 장관이.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정치적 목표를 가진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냐.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입니까? 아니면 원래 평소에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분의 평소 그러니까 뭐 만약에 방식입니까? 원래 그렇다고 하면 엄청나게 무도한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근데 한동훈 장관의 이제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원래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제 아주 그 머리가 좋지만 좀 너무 이렇게 용의주도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사정 없는 약간 이런 캐릭터인데 이렇게 막 요즘 말이 되게 심해졌잖아요. 네. 이건 뭘까? 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업돼가지고 정치적 어떤 지금 뽕을 맞은 상태. 정치적 뽕.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정치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대중이 환호하면 막 이렇게 그게 다인 줄 생각하고 부흥 구름 위에 뜨잖아요. 네, 발이 한 10cm 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그거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구도상 양당제니까 어쨌든 한 당의 극렬 지지층을 자기가 잡고 가면 된다. 이런 전략 하에서 고도의 어떤 노림수로 이렇게 계속하는 건지. 일단 우리 당의 후보가 돼야 되잖아. 대선 주자가. 네. 근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극렬 지지층이 지금 같은 시점에는 사실은 중도층은 관심이 없거든요. 대선에. 그다음 대선에. 그러니까 극렬 지지층이 지지를 자신한테 완전히 몰리게 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오세훈,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앞에 서게 되는. 이게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위라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봐도 말을 하자면 정치적 행위죠. 정치적 행위다. 완전히 뭐 근데 너무 이제 실망스러운 건 뭐냐. 저는 결국 그런 평가도 국민들이 할 거라고 보는데 야 이건 너무 단순무식한 셈법 아니냐. 아 그런가요?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주도 면밀한 걸로 보인. 용의 주도한데 주도 면밀한 건데 정치인으로서의 진정성, 국가를 걱정하는 진정성. 이게 지금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재명 대표 정말 이 사람 내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 꼭 수사를 제대로 해서 밝히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막 분란만 일으키고 동정만 오히려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원래 검찰에 보면요. 검사나 이렇게 좀 높은 검사들 중에서 정말 수사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 침착하거든요. 말도 별로 없으시고.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섭거든요. 좀 요란하다. 그 진짜 수사 잘하는 사람들은요. 말도 별로 없으시고 얘기 잘 안 하세요. 밖으로. 그렇죠. 그런 분들이 보면 철저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는 핵심적으로 밀행성. 그렇죠. 밀행성 그다음에 신속성. 근데 지금 막 밖에서 막 이렇게 칼부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밀행성은 몰래 하는 거고 조용조용. 신속성은 빠르게 하는 건데 밀행성 신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그래서 이것은 정치죠. 수사가 아니라. 그래서 수사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의 없다. 수사의 목적과 이런 거에 하나도 안 맞다. 자, 문제는 이 그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 누가 단식하랬나? 뭐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이제 검찰총장이라면 뭐 이렇게 말했나 보다 이럴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냥 검찰총장 계속 하시지 왜 대통령 나오셨을까? 뭐 검찰총장이 계속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검찰에 계속 계시지 왜 대통령을 나오셨을까? 지금은 그냥 검찰총장이시잖아요. 용산총장. 검찰총장이에요. 대통령으로서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도 여전히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뭐 자신이 모든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 지휘하에 있지만 그래도 위에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다만 위에 아무도 없는 검찰총장이 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검찰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검찰이 관심 있을 만한 것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건만으로 모든 것이 난무하는데 이런 정치는 개발도상국 정치의 전형이죠. 네,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뭐 완전히 개발도상국 정치에 이거 아마 정치 뉴스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야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번 이런 게 잠깐 나왔다가 없어질 수는 있는데 정치의 톱뉴스가 그냥 수사. 집권 한 다음부터 1년 반 가까이 계속해서 이것이 정치의 톱뉴스다. 이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자, 연구개발의 왕, 네. 연구개발의 강자, 챔피언이라고 대한민국을 칭했더라고요. 외신에서. 근데 거기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라면서 사이언스지에서 네. 연구개발의 챔피언 대한민국의 연구개발비가 대폭 삭감됐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네. 또 근데 대통령실 업무지원 예산은 10%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 전체적으로 일단 세수가 부족해서 네. 삭감하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 업무 추진비는 왜 늘리는 거죠? 뭘 잘했다고? 그리고 이 과학기술 강국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지금 네. 보면 전 세계가 뭐 미국이나 우리의 동맹국조차도 굉장히 압박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도를 보세요. 옆에 중국, 옆에 일본, 저 위에 러시아, 북한. 한국은요. 이런 면에서 과학기술 강국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우리가 잘하려고 막 잘하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운명인 거예요. 네. 네. 그런 이제 숙명을 타고났어. 위치 지정학적으로. 네. 그래서 그것 덕분에 사실은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 10년 정도, 10년, 20년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과거에 산업화 요 수준에서 그다음에 IT 강국으로 갔다가 이제는 완전 첨단 과학기술의 강국으로 가는 길목에 딱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예. 이걸 누가 합니까? 그 응용과학은 기업들이 해요. 네. 기초과학은 정부가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까지보다 사실은 대폭 늘렸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카르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그 구조를 개선하면 되는 거죠. 예산을 왜 깎습니까? 근데 일괄해서 막 깎았어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그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뭔가 자꾸 사고가 나고 누가 죽고 막 하는 것들이 대통령과 그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전부 다 잿밥에 눈이 어두우니까 원래 자기가 할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다가 생긴 일들 아닙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한마디 띡 하면 카르텔 딱 얘기하니까 예산을 쫙 깎고. 네. 근데 대통령이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런 카르텔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조를 개혁할 건지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그리고 그 관계된 비서관들하고 다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네. 긴밀하게. 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에서 아주 디테일한 건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이 구조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가지고 그 끝에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이 다 이루어지고 거꾸로 있냐면 갔어요, 거꾸로. 한마디 그냥 띡 하면 대통령이 한마디 딱 하셨죠. 한마디 6월 그냥 툭 말경에. 하면 예. 와르르 알아서 막 그래가지고 막 예산 막 삭감하고 내용도 모르고. 예. 그래서 또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국제 협력을 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국제 협력을 하라고 여름에 얘기가 나오니까 전부 갑자기 뭐 그 국제 협력이라는 게 그 전부터 계속 대화를 하다가 한 1, 2년 있다가 2, 3년 있다가 협력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든 간에.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딱 얘기 떨어지니까 갑자기 없던 국제 협력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만에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건 낭비가 있죠. 엄청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의 어떤 정보까지도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국방도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기초를 소홀히 하게 되면 전략산업 뭐 그런 국방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전부 지금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언제 나타나냐? 몇 년 있다가 나중에 한 5년, 10년 있다가 이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네, 그때 뭐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다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국가의 운명이나 미래, 우리의 어떤 생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어제하고 그제 뭐 R&D 예산 증액 검토하고 있다. 뭐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증액하겠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또 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니었군요. 일부 언론에 보도된 R&D 예산 증액 검토권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언론 공지했습니다.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요 대학원생들 석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원들 있잖아요. 일자리 네. 다 없어져요. 뭐 그렇더라고요. 그럼 한번 흩어지면 다시 모으기 힘들어요. 네, 네. 축적된 연구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을 이분이 막 여러 군데서 지금 바꾸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한테 줄 서란 얘기죠. 줄 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 줄일 테니까 잘 보이면 줄 서면 내가 좀 너희들은 좀 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비굴하게 만드는 거고 모든 것을 갈라치기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온 사방에 이제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적을 양산하는 거죠.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자, 한 20초 남았는데요. 요거 이균용 후보자 법조인 출신으로서 적절합니까 대법원장? 아니죠. 우리가 워낙 이상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정도가 그냥 넘어가요, 막. 근데 아니죠.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